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종교 아카데미 나무와 숲의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홍순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케이커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김종현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커 대전 모임 회원이시고요. 한남대에서 가르치셨고 지금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함석헌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님이시고요.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시고 시인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 한남대를 거쳐 독일 게팅게 대학에서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등을 연구하시고요. 한남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시민운동에도 관심을 가지셔서요. 함석헌 기념사업회, 민들의료생활협동조합,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주박통신, CR의 소리 등의 주관을 맡으셨고요.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 성찰의 창문으로 바라본 세상 등의 다양한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들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대전에 계신 분을 이렇게 서울까지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 주최 측에서 해가지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제목 좋다. 근데 너무 크다 저에겐. 제가 진다면 이렇게 그 본질을 얘기하는 제목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퀘이커를 잘 아시는 분이 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이렇게 써먹어도 되었다. 아주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월요일마다 장자 공부를 해요. 몇 친구들하고 같이요. 근데 장자 공부를 하는데 그걸 읽다가 보니까 장자의 그 한 대목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항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그러니까 그 수레바퀴 만드는 목수가 임금께서는 뭐를 보고 계십니까? 성현의 말씀이다. 그런 거 성현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벌써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 만드는 목수가 그러면 성현이 살고 간 껍데기, 찌꺼기를 임금께서는 보고 계시군요. 그래 임금이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쌍놈이 더군다나 공부도 못했을 것 같은 놈이 감히 성현의 말씀을 그걸 공부하는 나를 모독해? 그러면서 야 이놈아 그러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수레바퀴 만드는 목수라고. 근데 너무 깎으면 헐렁헐렁 해가지고 바퀴가 안 되고 너무 안 깎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치수에 맞게 대강 깎아서 이 손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할 때 딱 맞추면은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수레바퀴 만드는 그 목수가 항공에게 했던 그 말, 퀘이커의 사람들이 살고 간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그들이 살고 갔던 생생한 현장이 아니라 그 찌꺼기, 껍데기인데 그 왜 얘기를 할까 그래. 내 아주 생생한 퀘이커를 그냥 보여주면 되겠는데 왜 그걸 못하냐. 저는 그걸 보여줄 제비를 못 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강 퀘이커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까 그 목수가 얘기한 마음과 손결에 만나는 듯한 그 생명력 있는 거,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적에는 저한테 부탁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서울 모임. 우리 한국에는 퀘이커가 두 곳이 서울과 대전에 있는데 서울 모임 서기에게, 그 서기라고 그러는 거는 일종의 대표는 아니지만 당분간 하여튼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런데 그 양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날 보고 좀 해주면 어떻겠냐.
아니 그럼 서울 다른 분들 좀 찾아보지. 그랬더니 다들 바쁘다고 그런다고 날 보고. 그래서 저는 여기처럼 그 직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오케이 그럼 가겠다. 그리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통화할 적에 도대체 무엇을 궁금해 하십니까? 퀘이커에 대해서. 근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몇 번 여기저기서 누구를 만나면 퀘이커가 뭐야 뭐 이런 거를 질문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머릿속에 넣고 나름대로 몇 가지 한 정리해 봤어요. 근데 직접 질문을 받았으면 훨씬 나은데 옛날 받은 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래요. 지금은 종교가 자꾸 이제 사라지는 시대, 또는 비종교 시대라고 그럴까?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종교로부터 떠나서 그 형식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요새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나가, 아니, 가나안 교인이라고. 근데 그걸 안 나가라고 그런다고. 옛날에 여기도 아까 그 밑에 박물관 안내할 때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얼핏 보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어딘가에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시골에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언덕으로 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나간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가나안 안 나가 똑같구나 뭐 이랬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그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어할 텐데 이제 그런 시대인데 왜 이렇게 종교의 근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기획을 하셨을까? 그러면 종교는 없어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종교인은 과연 줄어들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종교는 원래부터 있던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종교라고 그러기는 어떤 걸까? 그냥 뭐 교양으로는 아니고 또 사치로도 아니지만 또 유행으로도 아니지만 그냥 뭐 어떤 그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거에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걸 빼더라도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은 언제든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화려한 시대든지 아니면은 궁핍한 시대든지 어려운 시대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시대든지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숫자는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불교도 그러고 뭐 기독교도 그러고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제 교인 수들이 줄어든다 또는 신도가 줄어든다 그럴 적에 너무 그 애달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줄어들더라도 나는 그러면 제대로 본질을 찾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 좀 대답은 바르게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그 이런 강좌 또는 이 기획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아까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얼핏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가 돈이 좀 많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모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기관을 만든다든지 뭘 의미 있는 걸 하려고 그럴 적에는 무지하게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서양에 있는 다른 그 종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본인들이 내는 건 참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거지들이라고 그래. 우리 속에는 거지 근성이 있다. 다들 잘 산다라고 자랑도 하고 좋아는 하는데 잘 사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내놓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제회의 같은데 갈 때는 적어도 한 30-4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은 참가료도 좀 이렇게 뭐 뭡니까? 그 할인 받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안 해주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아니, 한국에서 왔는데. 근데 내가 속어보고 미친놈들. 그러면 잘 산다고 자랑을 하지 말지. 요새 보면 뭐 전 세계 뭐 경제 대국 몇 이다 뭐 또 뭐 뭡니까 그 군사 대국 몇이다 그런 얘기를 하진 말든지 그걸 자랑해 놓고 너들 잘 사니까 조금 돈 내라 그러면 속에서 거지 근성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본질을 사는 걸까?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난 대통령이 말이라든지 전임이나 그 전전임들이 계속해서 얘기할 적에 우리가 잘 산다라고 그러는 걸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더 자랑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군사력으로 세계 6번째라든가 5번째라든가 이건 참 빌어먹을 자랑이라고 봐요. 그게 무엇이 자랑거리야. 근데 아까 이 밑에서 전시한 거를 보면서 두 단어가 저는 참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사랑의 원자탄. 그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쓰면서 사람의 원자탄. 그 다음에 성령의 대폭발. 아이 참. 내가 보기에 이런 거는 물론 그 시대에 그 말이 주는 굉장한 그 폭발력이 있잖아요. 굉장한 감흥이 있는데 조금 더 근본을 생각했더랬으면 그런 제목이 안 나오고 더 근본을 때리는 거 있지 않았었을까? 원자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는데. 참, 내 그 말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분을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리고 여수 애양원에 갔을 적에 거기에 이제 손 목사님의 전시관 그거 입고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그런 삶을 사셨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요새 오니까 이 원자탄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첨단 무기라든지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기업은 앞으로 좀 판매 거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국방의 공격용 무기를 산다든지 하는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몇 퍼센트 그리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면은 좀 추출해내 가지고 내가 내는 세금 중에 몇 퍼센트 안 내겠다. 왜냐하면 그건 공격용 무기를 사는 거니까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누가 좀 연구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래 가지고 좀 세금 거부 운동, 부분 거부 운동이 단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가 이제 다른 데로 좀 흘렀어요. 이 퀘이커는 잘 아시듯이 한 1600년대, 그래 1600한 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초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무렵은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으켰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영국은 조금 이쪽 유럽 대륙과는 조금 이 종교에 대한 박해가 좀 덜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 유럽 대륙에서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중에 매우 유명한 것이 이제 아나바프티스트라든지 또는 다른 성령 운동들 또는 신비주의 운동들이 그리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의 새로운 종교 운동을 좀 벌여보려고 특히 퓨리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때인데 그때 바로 이 퀘이커 운동도 시작이 됩니다. 1650년 정도에 그러니까 각종 개혁 운동이 일어날 적에 그 한 일환으로 어찌 보면은 극단적인 개혁 운동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럴까? 영국 쪽에서 일어난 것이
이 퀘이커 운동인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뭐 위클리프라든지 또는 얀 후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고생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 뒤로 마틴 루터가 시작이 되고 토마스 민처 또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아까 맨혼이 된그 맨혼 그 시몬스가 시작이 됐던 그 메노나이트 운동, 이런 것들은 그보다 조금 먼저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퀘이커들은 아마 그런 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누구한테만 이런 기록은 별로 없지만 아마 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변에 그 운동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운동을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때 당시에 흐름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텍스트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든지 이끌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이 나에게 와서 접촉할 때 이 성경의 해석도 되고 내 삶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그러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영속된다,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있었어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해 전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 그 동생들과 또 제 어머니도 시작을 했고 저도 그 교회를 다녔던 그 곳에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장례 집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으로 이제 시신을 옮길 때 이제 그 영구차에 그 양반 타시고 제가 타고 맨 앞에는 이제 사위가 이제 영정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 제 동생들은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엔 거기 나갔었으니까 이 사람도 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 선생님은 퀘이커시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퀘이커는 계시의 지속성, 뭐 지금도 계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랬군요. 이단? 그랬더니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느린 배우기를 계시는 요한계시록 근데 사도들이 받았을 때로 거의 마감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건 죽은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2000년 전에 계시를 하고 이제는 안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라고 가는 차 안에서 그 양반이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됐지.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입을 딱 닫고는 갔는데 이것이 아마 상당히 많은 경우 그때 당시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계시는 그때 아주 마감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아마 지금도 옛날 사도들이 받았던 그와 같은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럴까 그렇게 갸우뚱하고 또 저건 좀 이단인 것 같아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성령 운동을 하고 신주 운동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계시는 영속하다 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는 한 표를 던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영국과 또 북서부 지방에는 이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 운동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체계를 갖춰나가고 그러니까 생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겠다. 그건 뭐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만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이 너를 이끄는 스승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지 않다.
그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는 내면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내면의 빛이 있는 건데 그것이 비춰서 너를 이끄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해석이라든 이런 것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서 텍스트도 성경의 텍스트도 그걸 쓸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썼지만 이 쓰고 나면 그건 하나의 그냥 쓴 그 작용의 흔적이지 작용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지 폭스 같은 경우에는 퀘이크 운동의 대표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답니다. 이녀는 18살 때부터 어떤 그 기록을 보면 한 11살에 뭔가를 느꼈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7살, 8살 그때면 느낀 분들이 있을 거야. 예민한 분들은. 이제 근데 이 사람도 그랬고 18살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뭔가 느껴가지고 이분은 원래 그 피역공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뭔가 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논쟁도 하다가 결국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혼자서 고민도 하고 이제 그럴 적에 아까와 같은 그런 속의 음성이 이제 들려가지고 그렇구나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 선생과 내가 일치되는 게 무엇일까? 이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특히 영국의 서북부 지방에는 그와 같이 껄껄한 마음이 껄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조직하고 이래가지고 이 퀘이크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조지 폭스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리고 조직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소리가 무지무지하게 컸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도 막 많은 사람들에 전달이 되는 그걸로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도 컸을까?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3,000명, 4,000명 되는 분들한테 그때 이거 없잖아요. 근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아니면은 무지무지한 멋진 발성법을 배워가지고 조용해도 쫙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뭐 그런 기법을 혹시 개발했을까? 그러지 않으면 3,4천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 그게 그 기록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들이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지형이 그렇게 막 돼가지고 조용히 얘기해도 이런 그 공명이 돼가지고 하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조지 폭스는 우리 여기 홍 목사님처럼 몸이 크고 좋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도 무지하게 많이 가고 감옥 중에도 가장 나쁜 감옥 맨 아래층 이 감옥 그러니까는 거기에 영국의 감옥은 아주 이 층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한 4층 그러니까 이 층은 요새처럼 이게 딱딱 한 게 아니라 망으로 돼 가지고 맨 위에서 변을 보면 어디로 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조지 폭스는 주로 거기에서 맨 아래층에.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 교도소 개혁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입니다. 나중에도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엘리자베트 프라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평생을 교도소 개혁 운동에 몸바쳤던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또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랬던 것인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양반은 그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본 오래도록 더 사셨을 텐데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추울 때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긴 것보다는 조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참 안타까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홍 목사님 그 고생해가지고 일찍 가시라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때 이제 폭스가 만났던 매우 중요한 몇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마가렛 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렛 펠은 펠 판사의 부인인데 조지 폭스보다는 한 11살 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폭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평생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폭스를 지지하고 또 돈이 많았습니다. 집도 크고. 그래서 그 집을 내놓고 나중엔 퀘이커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고 나중에 이제 펠 판사가 돌아가신 뒤에
오랜 뒤에 조지 폭스가 그 마가렛 펠에게 결혼을 우리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뭐라 그러나 이게 청혼을 해요. 그때 펠 부인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11살이 더 많고 자녀들이 많고 그때 조지 폭스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다가 그럼 하겠다. 그래서 아주 늦게 결혼하는데 결혼하고도 이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감옥 가면 부인이 밖에 있다가 부인이 감옥 가면 또 남편이 가고 이러고 뭐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었을 만큼 그런데 이 두 분은 아주 긴밀한 부부관계 그 정신적 부부관계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지 폭스가 퀘이커 운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마가렛 펠은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펠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아주 풍성했던 이제 그런 분 같아요. 그리고 그 페닝턴이라는 사람 이분도 이제 조지 폭스보다는 한 10살 더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부부를 만나고 또 매우 유명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도 했고 그랬는데 주로 퀘이커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잘 아는 사람은 윌리엄 펜 그리고 미국 가면 그 펜실베니아 얘기하잖아요. 바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윌리엄 펜이 그 아버지가 제독이었는데 그 제독의 영국 왕의 빚을 진 거예요.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러면 새 대륙인 미국의 이러이러한 땅을 너에게 주마. 그래가지고 윌리엄 펜 가족에게 준 것이 펜실베니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펜의 이름을 따서 사실 펜실베니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윌리엄 펜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쪽에다가 퀘이커식 그러니까 희망의 나라 아니면 이삼의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오래도록은 못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초를 닦아가지고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조지 폭스보다 좀 아래인 세대인 윌리엄 펜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쭉 와가지고 1800년대 존 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퀘이커 운동에는 조지 폭스, 존 울먼 이렇게 건너뛸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진행했던 사람인데 이분의 노예 해방 그 방법은 아주 특이했어요. 이분도 굉장히 민감했던 분 같아요. 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일찍이 글 쓰고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어느 집에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유언장을 써달라고 쓰는데 쭉 보면 제 잘못 그렇게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적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겠어요? 노예. 우리 집에 누구 노예는 노예를 누구 어떻게 한다라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때는 그걸 썼어요. 그대로 써줬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얼마가 지난 다음에 또 와서 노예 유언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 되면 바꿀 때 그 부분이 걸려가지고 나는 이거를 쓸 수가 없다. 노예를 팔고 물려주고 한다. 재산권을 그런 거는 이런 문서에 내가 대신 써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확 욕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고.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럼 그것만 빼고 써달라고. 이것이 존 울먼의 노예 해방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그때 퀘이커들도 노예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예 가지고 있는 퀘이커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노예를 가져도 되겠냐? 아무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임에 가서 얘기하고 거부되고 또 이래가지고 큰 30년 동안을 다니면서 그 일만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퀘이커 전체들의 회의로 그럼 우리들은 노예를 소유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있는 거에도 다 방면하겠다. 이런 결의를 한 것이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보다 한 100년 빠릅니다. 이제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존 울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자베트 프라이 이분은 이제 그
감옥 개선 운동, 그리고 여성 인권의 운동을 굉장히 빨리. 이거는 이 퀘이커들은 조지 폭스가 살아있을 때 1600년 중반 때도 남녀의 구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이 퀘이커 안에서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최근에 아까 우리도 얘기했는데 파커 파머. 그분이 현재는 뭐 퀘이커 공동체에서 본인은 나갔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모든 활동과 생각의 기초는 오랜 퀘이커 생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분, 우리가 거룩한 순종 이런 책으로 그 몇 개 이름으로 좀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토마스 켈리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깊은 퀘이커 영성가들입니다. 그리고 퀘이커 신비주의자들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 퀘이커들은 없는 게 많아요. 일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많아. 그 뭘까?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이 있는 데는 꽤나 많습니다. 오래된 데는 영국 가면 영국의 그 런던에 굉장히 훌륭한 퀘이커 하우스가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1년 365일 동안 돌아가요. 보니까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의 강의실로 빌려주기도 하고 무슨 모임도 하고 콩그레스 그 홀로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쓰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뭔가 할 때는 쫙 뽑으면은 의자가 되고 밀면 완전히 그냥 빈 공간이 돼가지고 넓은 데고 이래서 굉장히 쓰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 건물이 있지만 어떤 종교적 상징물이 전혀 없습니다. 가령 뭐 성화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마리아 상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배상 또는 성속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직이 없습니다.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장로는 이제 다른 것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런 종교적 어떤 직책을 가진 하이라키 이제 이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문이 없어요. 되게 보면 카톨릭에서는 기도문이 많잖아요. 이렇게 외우하는 거라든지 또 개신교에서도 어, 예배할 때마다 그저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이런 걸 외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물론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도 그저 이렇게 고정된 설교자가 없어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하냐? 그 아주 되게 맛없는, 되게 재미없는 예배 모임이 퀘이커 모임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사람 전도도 잘 안 해요. 아니 전도 안 하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답답한지 찾을 사람은 찾아온대. 세상에 그런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독일에 있을 적에 제가 퀘이커를 굉장히 찾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있던 도시에 있다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이 금요일 날 신문인가 토요일 날 신문이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여보 여기 퀘이커 있다. 어떻게 있어? 보니까는 거기 보면 그 지역 신문에 한 면이 전체가 예배 시간들이 쭉 나오는 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 무슨 게 쫙 하는데 맨 밑에 퀘이커 모임이 있는 거예요.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막 자전거를 타고 그 일요일 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띠가운 누르니까 아주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왔냐? 퀘이커 모임 한다고 그래서 왔다고 웃으면서 그 지난주에 지났다고 한 주간 지난 거예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야. 우리는 매주일 만난 그런 데 왔으니까 들어오라고 갔더니 아, 나이 많으신 부부가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퀘이크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왔느냐? 그래 이런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고. 너 왔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아주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그 부인이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하셨어요. 먹고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이제 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건데, 그것처럼
이제 그 얘기를 그 모임에 가서 했더니 아주 젊은이가 보라 이게야. 자기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얘가 왔지 않나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는 우리 신문에 그 교회들의 예배난에 우리 퀘이커 모임이 있다는 걸 하자라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딱 해보자. 그때가 처음 나온 거래. 예를 들면 이 정도로 그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는 지금도 굉장히 가까운데 이러면서 봐라고 우리가 했던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그 파커 파머도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내 삶이 말하게 하라. 아이고, 내 삶이 말하게 하라. 이제 그러면은 그걸 보고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갈 거다고 해요. 근데 제 삶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좋은 삶만 내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삶은 내 삶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주 나쁜 사기꾼이다 이거야. 그럼 저는 사기로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말하라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는 조지 폭스가 1656년인가 그 친구들한테 보낸 편지에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애쓰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으로의 모델? 물론 장자에 보니까 그 도둑놈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그 도가 있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든 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둑들은 딱 이렇게 뭐 그 도둑질 해가지고 나누는 도가 있을까 없을까? 상도가 있지. 도도가 있듯. 그리고는 또 뭐 이렇게 미리 가는 것도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게 있다. 그거 없으면 도둑질 못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는 도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도둑질을 아주 멋지게 난 옛날에 궤도 루팡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있어게 야 궤도 루팡과 같은 그런 기술이 나에게 있으면 온갖 걸 다 막 풀고 따고 막 뭐 남의 집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다 그렇게 하더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꿈 같은 얘기지. 네, 궤도 루팡 쓴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겠지만 아마 지금은 그 소설이 현실화돼 가지고 우리의 일생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아주 숨긴다고 무지하게 잘 숨겼는데 잘 드러나는 곳에 내가 숨기는 거야, 나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는 숨기지 말고 그냥 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퀘이커들이 주장하는 거는 있는 거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의 빛이 있다. 이거를 내면의 그리스도 또는 우리 요사이 말로 한다면 좀그 에큐메니칼하고 모든 종교들이 소통하는 이 시대의 말로 한다면 내면의 도, 또 내면의 부다, 또 내면의 브라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말할 때 그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아주 유일한 일종의 교리라면 교리랄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내 친구 중에 한 분도 모든 사람이 내면에 빛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 보면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저런 놈에게도 과연 내면에 빛이 있을까? 이제 그러고 의문이 든대요. 그래서 그거를 찬동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설득을 해야지 될까? 그랬더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본인이 깨달으면 그때 가가지고 될 거다라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내면의 그리스도, 내면의 빛, 또 내면의 스승, 내면의 도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야.
그러면 꼭 그거를 따라간다면은 공동의 예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지속이 안 되겠죠, 모임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되느냐? 요상하게도 이 내면의 빛은 스스로 작동하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고 그 성경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내가 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혼자 있어도 되겠지만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내면의 빛의 작용이 두 배, 세 배, 네 배를 해가지고 아주 폭발하는 힘으로 이 폭발 플러스 같은 이 확증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모닥불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작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 하나도 그냥 그 불이잖아. 이건 온전한 불입니다. 이 성냥불 하나도 온전한 불, 촛불 하나도 온전한 불인데 그것으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국을 끓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여러 가지 불들이 합해졌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듯이 예배의 힘도 그렇대요.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여서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작용을 한다는 거지. 정말 그럴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는 설교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이제 뭐 30분 이렇게 하고 요새는 또 설교 때문에 고민을 적게들 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왜 AI 챗 GPT 그한테 물어보면은 막 한데 며칠 전에도 한 분 만났는데 그 양반은 어느 교회의 그 청년 당당 목사예요. 오래도록 안 하다가 좀 거기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더니 그저께 만나서 일요일 날 예배 마쳤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거 왔다 가요. 괜히 와서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 좀 했는데 자기가 주저리 막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막 써놓고 이렇게 넣고 이걸 좀 몇 분 정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기를 해줘. 그랬더니 쫙 하더라는 거. 이야 이렇게 한 번 맛을 들이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도구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요. 이 전화를 요새 안 하면은 전화 안 가지고 다니면 이게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내 영혼은 집에다 빼놓고 오지만 사실은 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오면 존재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쓰고 나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뭐예요? 그것처럼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간에 모든 도구라는 것은 한번 쓰게 되면은 노예로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퀘이커에서는 그런 그 부담스러운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냐? 이따가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한 우리가 1시간 지금은 1시간 정도 고요 예배를 하거든요. 조용하게 예배를 이렇게 하고 나면 하는데 아무도 뭐 안 해요. 근데 예배 시작을 어떻게 하냐? 그냥 모임 장소에 가면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모임 장소에 가서 앉으면 그리고는 중간에 가다가 뭐 굉장히 강력한 뭔가 이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떠오르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금방 떠오른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까 말까. 과연 이것은 내 개인의 것일까? 아니면 전체에 속하는 것일까? 시대에 맞는 걸까? 아니면 영속하는 걸까?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일어나서 아니면 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제 우물우물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고는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별로 찬동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 반대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네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내대로 그러니까 이 토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아무 얘기도 없이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두세 사람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 이 좀 예배가 끝날 판인데 일어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할 적에도 내도 안 하다가 이제 뭐 이제는 마칠까요? 그러면 질문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콕 쥐어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왜 애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도 안 하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가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모아져 가지고 그 공동의 테스티모니 증언을 할 수 있는 예, 요소가 되고 그리고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존 울만 같은 경우에 본인 혼자서 길 가다가 아니면 뭘 하다가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그것들이 있을 때 이걸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전체에 확산이 돼 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키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흐름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빛이라고 그러는 것은 불꽃과는 다르대요. 아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막 퍼져나간다고 그러는데 불꽃은 에, 흩어지는 거를 상징할 수 있대요. 근데 빛은 갈라진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온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빛이라고 그러는 거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근본을 그리고 알맹이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얘기하면서 통일성을 그다음에 보편성, 영원하다. 그리고 항상 변화가 없이 존속한다. 뭐 이런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개별적인 나눔을 통해서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 퀘이커에는 예배가 세 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되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구별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의 성례전이다. 그리고 성례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성례전이다.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고 또 내가 아들, 딸에게 막 나무라고 또는 칭찬하고 하는 그 자체가 곧 뭐예요? 성례전이래요. 그렇다 보면 내 친구를 만나고 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버스를 탈 적에 어떤 사람에게 길을 양보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곧 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성례전이래요. 이것이 곧 내 삶으로 말하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그런 식으로 이것이 예배예요. 이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짓 예배. 거짓 예배지. 그러면 가짜지. 그리고 진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 속에 그냥 신뢰도 안 오고 확신도 없으면서 남의 얘기를 아침에 막 듣고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 그래서 막 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껍데기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이 곧 성례전이다. 이것이 제가 보는 제1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약속된 공동의 자리에서 두세, 넷, 다섯, 여섯,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고요한 예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 기다린다면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나와 하느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스포크가 일어나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저쪽에 어떤 여성이 탁 나타났어. 탁 그냥. 그리고 그 사람 날 딱 보는 순간 이 두 사람이 눈빛에서 무슨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신과 내가 이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팍 빛나는 그 순간 이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까 그 수능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 이게 막 골치 아파.
아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건 안 돼. 이걸 예배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면서 예배 시간 내내 수학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 그럼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비어 있질 않잖아요. 그런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닌 데에서는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이 복잡한 걸 계속 생각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바람이 우리를 스쳐가듯이 이걸 그냥 스쳐가듯이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고요해지고 안정될 때, 그때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그건가라고 다시 한번 그래도 이렇게 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깨달은다. 그리고 얘기한대요. 이것이 일종의 설교입니다. 자주 있을까? 아니면 드문드문 나올까? 근데 해봐야 알지. 자주 있을란지 드문드문 나올란지. 아마 자기 그 믿음이 막 이렇게 불타오를 적에는 자주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냉랭할 때도 있잖아요. 어디 가보니까 나는 그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냉담자 그런 거. 난 요새 의문이 많아 그럴 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빛이 비칠까 안 비칠까? 비치죠.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그 어둠에서도 어두운 정원에서도 어둠 속에 정원사 우리가 있는. 근데 어둠 속에 정원사라는 사실은 어둠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를 이끄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에도 그를 이끄는 빛은 있다. 그리고 이 빛이 내 발을 인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예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그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그래가지고 만남이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지. 근데 내가 못 만났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의 만남이 곧 나에게 만남을 줍니까 안 줍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배가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우리 퀘이커에서는 사무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른바 교회에서는 교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재직회 강의교는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 또는 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회의입니다. 회의인데 어떻게 해요? 감리교에서 기획위원회에서는 막 다투기도 합니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왜 싸우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다 더 많이 쓸 거냐.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대로 가도록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퀘이커에서도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퀘이커의 그 비즈니스 미팅 핵심은 하나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도록 해나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의 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그 내 얘기를 하는 거지. 틀린 건 그 사람이 틀린 거지. 내가 틀렸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드문드문하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 막 계속해서 자조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라. 한 번 하면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는 그냥 힘드는 걸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내 의견이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대로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빛이 비춰서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그 회의가 될까 안 될까? 하나의 마음이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빨리 결정이 될까 아니면 천천히 결정이 될까요? 천천히라는 거 얼마나 천천히? 기한이 없어요. 하세요는 아까 이제 노예 해방이라고 할 때 근 30년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냥 탁탁탁탁 두들겨 가지고 빨리 해버리지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기다리냐. 그래 땅땅땅 두들기면 결정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거기에 동조 안 한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하는 거는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퀘이커에서는 뭘 결의할 적에 이런 우리 모임이 여기 한 20명 있으면 19명이 찬성을 해. 근데 이 양반이 아주 민감해. 이건 아니다. 그럼 반대로 해. 결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근데 보통에서는 이 정도면 이거는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19대 1이다. 이건 탁월한 거의 만장일치 가까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라도 반대하면 예, 그러면 이거는 오늘은 안 된 걸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인권도 또 하나의 빛도 무수히 많은 다른 빛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배가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는 내가 혼자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퀘이커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그 퀘이커 생활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게 일종의 퀘이커의 테스트머니를 형성하게 하는 매우 핵심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하고 훌륭한 그 수련과 같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쌓아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해서 퀘이커들은 공동으로 한 6가지 항목, 원래는 4가지였다가 좀 또 늘어나고 시대가 달라면 하는데 6가지 항목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덕목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스파이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성, 단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퀘이커들이 입는 옷이 옛날에 이상했잖아요. 그 모자도 쓰고 뭐 시커멓고. 근데 그게 가장 단순했던 옷이랍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시커먼하니까는 때도 잘 안 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막 복잡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무늬도 막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마치 퀘이커를 상징하는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자. 어쨌든 그러면서 단순하게 하자. 생각도 단순하게, 생활도 단순하게. 그다음에 평화로운 삶, 평화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 동시에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위하자 나는 것. 그 다음에 평등이에요, 이퀄리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 얘기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생태 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퀘이커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야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건데 그럼 한국은 언제 퀘이커가 들어왔을까? 공식으로 들어온 거는 1953년 남북전쟁이 끝난 정전된 다음에 복구를 위해서 그 미국과 호주와 영국에서 여러 퀘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로 한 것이 의료 봉사활동입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군산이래요. 그리고 서울 지방에서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퀘이커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거래. 물어봤대.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는 퀘이커가 뭐야? 알고 싶으니까 그럼 몇 명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했는데 그때 그 소개해 주신 분이 현동환 목사님? 이제 그 양반이 YMCA도 굉장히 오래도록 이끌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소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몇 사람이 만나는데 그때가 한 1956년, 7년 그 무렵입니다. 이때는 함석헌 선생도 초청을 받고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서울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함 선생은 1923년, 4년 일본에서 공부할 적에 그가 나갔던 우찌무라 간조가 하는 무교회 모임에 있는데 바로 무교회 모임을 시작한 우찌무라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니토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퀘이커로
독특한 사람이고 이분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그래도 별로 이제 큰 감동을 못 받고 관심을 안 가졌다가 1947년에 미국을 다녀오는 현동환 목사님이 퀘이커는 이런 사람이다. 전쟁도 안 하고 반대하고 평화롭게 산대. 그래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지만 만날 길이 없었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만나가지고 서울 모임을 여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 현재는 이대 후문 그 공대 뒤에 그 조그마한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2004년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 퀘이커 공부 모임을 하자. 그러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본격으로 독일에서 퀘이커 친구들을 만나고 되면서 아버지 한국에 와가지고 대전 서울을 왔다 갔다 일요일마다 올라오고 그러면 그것도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그럼 대전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서울 모임에 있는 몇 분의 도움을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퀘이커 중에는 제가 보기엔 몇 사람의 탁월한 분이 계신데 아까 얘기했던 함석헌 선생, 그다음에 이행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행우는 원래 수학 선생이었는데 미국 가서 그 밴들힐 또는 퀘이커를 더 깊이 해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북한을 한 40여 회 다녀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그 기독교 단체들의 모임 또는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회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주선을 했어요. 근데 한번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생님 이름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이래. 그랬더니 그거 나 퀘이커한테 배웠어. 이 퀘이커들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막 빛나기를 바라질 않는데요. 그래서 한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뭐 존 캐리라든지 키싱거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도 자기가 됐다라고 안 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안 나와도 자기 이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는 내놓는데 그러면 한대 일만 하면 됐지.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퀘이커들한테 배웠대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중요한 분, 권순룡 선생, 그 다음에 오철근 선생, 이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강정마을의 미군기지, 그 해군기지 설립되는데 매우 그 강하게 운동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배현덕이라고 하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그분인데 이 사람들이 매우 좋은 퀘이커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대전 모임 친구들은 아까도 자꾸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AVP, 그 Alternatives to Violence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평화훈련입니다. 아주 비폭력 평화훈련. 여기에 대전 친구들이 여러 사람 관여하고 있고 지금 여기 빨간 치마 입고 와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그 AVP를 독일로부터 들여와 가지고 독일 퀘이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2007년부터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이 바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라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제가 원래 시골에서 처음 갔던 곳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함석헌 선생을 초청해 가지고 회학에서 특강을 할 때 그 양반이 새로운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퀘이커 얘기를 했어요. 퀘이커 발음도 이상하고 뭐 생각도 이상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 머릿속에 그 씨는 떨어졌다가 나중에 그분이 번역한 그 하워드 브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퀘이커 그 350년, 그때 당시엔 300년이었습니다. 나중에 50년은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다른 사람이 채웠는데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해워드 브린턴은 아까 그 펜들힐이라고 하는 퀘이커 미국의 교육 수도 공동체라고 그럴까? 그곳에 오랜 책임을 맡아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건데 한생도 이분을 만나가지고 아주 선생님으로 국진이 이렇게 성기부했던 분이 이분이 쓴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는지. 그래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검은 책이 있어서 보니까는 제가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이거 언제 내가 읽었구나. 전혀 없다가 뒤에
이 퀘이커가 이런 거구나라고 해 좋아서 제가 이제 퀘이커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가능하면 좀 평화를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몸에 익히고 내가 평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모르겠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평화롭네 이럴란지 저런 폭력배가 세상에 없네 그럴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아주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아무리 잘하려고 그러더라도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본색이 드러나는 그 모습은 어떨란지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두 개 제 바램이랄까 삶에 대한 바램을 그 시 형식으로 시는 아니고 시 형식으로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고 1차로는 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에 1월 1일 날 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바램 2018. 그 내용은 전혀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어.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은근한 미소를 띠고 포근히 안아주고 가만히 귀담아 듣고 활짝 맘문 열고 한박같이 껄껄 웃고 깊게 사정을 알아주고 다정한 한마디뿐 평안한 모습으로 욕심 없이 살자는 욕심 말고 큰 욕심 텅 빈 마음이면 좋겠어. 카르탄 생명 속에 은은한 빛 속에 있는 그대로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이 친구여 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만나자면 좋겠어. 이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2월 달 제가 이제 팔순이 됐는데요. 팔순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팔순에 내 제목이 그래요. 높은 봉 산마루에서 걸어온 길 뒤돌아보지 마. 걸어갈 길 내다보지 마. 온 길 그랬듯이 갈 길도 어둠 속 이끄심 따라갈 뿐 지금 여기 신비로 살아. 축복하고 웃고 노래하고 부드럽게 너울너울 춤추며 살아. 지금 여기 일하고 쉬는 신비로운 빛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제 희망입니다. 박수는 치지 마실 거. 네. 이 퀘이커에서는 누가 강연하면 박수를 안 칩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재미가 없어요. 예, 혹시 질문 있을까요? 또 미치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도 안 하고 또 지금도 아주 미미하잖아요. 함세 선생님 뭐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됐고 지금 김종현 선생님도 팔순에 대해서 시를 지으실 정도고 왠지 그러면 일반 그 제도권 개신교도 세대 다음 세대의 영속성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많은데 여긴 더 심각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걱정 자체도 안 하시는 건지 어떤지 혹시 아이들은 어떤지 그러니까 아들 때나 손자 때나 그런 데들 혹시 이런 퀘이커 모임에 긍정적이거나 뭐 그런 뭐가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걱정합니다. 전 세계를 가더라도 나이 많은 분들이 자꾸 많아져요. 미국을 가도 독일을 가도 그 호주를 가도 젊은이들은 적어지거든요. 저도 대전에서 보는데 서울은 뭐 또 그 나름대로 활발하니까 그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걱정이 돼요. 이 좋은 모임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최근에는 좀 꼼수를 좀 써볼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마음만 있고 한두 사람하고 얘기만 했지만 일요일 날이라든 어떤 적당한 날 그런 그 두 가지 다 함석헌 사상과 퀘이커리즘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 화면 안에 다 한 모니터 안에 들어올 정도의
사람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제 마음이 이제 꺼리는 게 시작하면은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상하게 뭔가 시작하면은 오래도록 가야 된다라는 그 뭐라나 좋지 않은 버릇? 간 거예요. 뭐 이게 있어가지고 시작할까 말까 이제 그러는데 퀘이커 예배는 실험인 것처럼 모든 예배는 다 실험이라고 보고 우리 삶도 실험인데 그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금년 안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마운 거는 이상하게 최근에 우리 여기 한 분 와 계시기도 한데 많이 젊은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나처럼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방쳐두면 안 되겠구나. 언젠가 한번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철원에 있는 국경원 통합고 정진과 이곳에 이제 샌드위치 공동체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또 그 케이커 관련한 한석헌 선생님과 케이커 관련한 논문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쪽하고는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교류가 있는지 궁금해. 제 개인 교류는 많습니다. 이제 그 양반 그 국경선 평화학교 모임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그 국경선 평화학교의 한 강의실을 함석헌 실로 하겠다 그래서 저게 제가 모금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고, 그래서 그 방 하나를 이제 함석헌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개별로는 그 형과도 가깝고 이제 그분하고도 가깝게 소통하는데 퀘이커로서 이렇게 직접 소통한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감리교 목사로서 기장 목사로서 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퀘이커 모임에는 나오시질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퀘이커로서의 그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가 동조하고 또 후원하고 미미하지만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국경평화학교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뭐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가장 근본된 것이니까 끊임없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나시면 잘 되기 바란다고 아주 세게 지지하더라고 전달해 주죠. 이 퀘이커가 처음에 이제 내면의 빛, 내면의 영성, 내면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점차 이게 공동체적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AVP라고 하는 그 구체적 실천이 혹시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것과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게 어떤 것이 ABP를 설명해 달라고 할 때마다 항상 요걸로 우리가 얻어먹는데요. 그건 설명은 못해. 직접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강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냥 수련입니다. 일종의 경험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ABP가 처음 시작이 된 거는 미국에 있는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끊임없이 교도 생활을 하고 나가도 재범률이 늘어나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폭력이 없는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퀘이커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번 와서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퀘이커들은 자기 자녀들을 평화롭게 살기를 교육하고 또 본인들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이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해보자. 그리고 가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그 프로그램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하고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좋으니까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교도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한 60개국 더 60몇 개, 60여 개 국가에서 그 ABP를
가져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한국은 2007년에 처음, 내후년이 20년인데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평화운동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고, 대개 워크숍을 4번 합니다. 인문, 심화 1, 2, 그리고 더 이제 일생 동안 그래도 가능하면 이 ABP의 활동가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코스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느슨한 ABP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금년은 인문은 다 지나갔고요. 내년 아마 2월부터 인문이 몇 번 될 테고, 그리고 입문한 사람들이 심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내면의 빛이 모든 사람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믿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데, 여기 가보면 다 깔깔거리고 웃고 울고 뭐 또 노래하고 또 춤추고 놀고 장난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아까 깔깔거리는데 눈물이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속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한국 ADP 다음 카페 다음 카페 AV 동감 다음 카페에 ADP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게 활동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미니멈의 정보만 제공해 줍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따가 좀 뭐 번호 좀 따자고 그래가지고 알려주시면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 하는데, ADP도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거기 오는 분들한테 불친절합니다. 퀘이크가 아주 불친절한 것처럼, 왜냐면 상세히 일러주질 않으니까 궁금한데,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까지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워가지고 막 노트에서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달라지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거를 경험해보자. 이제 그거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변혁시키는 어떤 힘의 작동에 의해서 나도 사회도 달라지는 그 두 가지입니다. 사회가 평화로우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평화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거꾸로 내 자신이 평화로우면 사회 전체도 평화로운 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함 선생의 말을 빌려서 아주 화평한 마음 하나 먹고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한 큰 공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대통령 될 제비도 안 되지만 너 돼보라고 하는 사람도 나한테 한 적 그렇지만은 화평한 마음을 먹고 살고 싶은 마음 착한 데랍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소설이기에 질문이 생겼는데, 그 페이지에 보면은 성소수자 문제도 이렇게 페이커 안에서 다루실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미국은 또 주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이 다르잖아요. 주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혹시 케이커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떤 일을 두고 뭔가 활동이나 프로젝트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짧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퀘이커에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는 퀘이커들이 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퀘이커들이,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예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대개 퀘이커들은 전반적으로 이 성소수자 문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결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제 아내와 같이 한번 호주를 갔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날 호주가 이얼리 미팅,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전체 호주 퀘이커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 날 공동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 공동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데까지 25년과 6년 걸렸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호주 퀘이커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성소수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있고 동성끼리 결혼도 하고 또 그분들을 모든 사회에서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갔을 적에 마지막 그 성명서는 호주 정부에 내는 공식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가 헌법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된다. 그래서 호주 헌법에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그 항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를 퀘이커 전체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그 성명서가 나오기까지는 처음에 성명서를 그런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제기하면서부터 25년이 걸렸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럼 25년이 걸렸으면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늦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헌법에 그걸 넣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아까 이제 퀘이커도 노예 해방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그러지만은 노예 해방 선언 정치적으로 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된 것처럼 굉장히 느린 듯 아주 선진적인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본질을 얘기할 적에는 느리고 빠름이 없구나. 그냥 진작에 가다 보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질문 있을까요?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퀘이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뭐 불필요한 불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하셨던 어떤 내면의 빛이나 아니면 어떤 평화 그런 개념들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내면의 빛이라는 것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 마련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 빛이 다르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가 있지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그런 불화들이 생기는데 사실 저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서 퀘이커 내에서도 혹시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면서도 그런 갈등들이 생기면 퀘이커들은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소합니다. 뭐 이렇게 해결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뭐 퀘이커라고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모이면은 어디든지 다 있고 가장 큰 갈등은 18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퀘이커가 갈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그들이 주장하고 경험하는 바가 오래 보다 보니까 너무 그, 그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그 다음엔 그 텍스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퀘이커들이 원래 주장했던 대로 내면의 빛에 영속되는 계시와는 다르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도록 서로가 합의가 안 됐다가 결국에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졌다가 1900한 2, 30년 그때쯤 와가지고 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합해집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라는 건 AFSC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메리칸 프렌즈 서비스 센터 이걸 통해서 전쟁이 끝난 지역에 복구를 위해서 갔다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합해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펜들힐이라고 하는 공동의 수련과 교육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서포트를 받았고 아주 작은 부분들은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내면의 빛이 나에게 비춰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 에고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는 역시 전체에서 안 되면은 그래도 오래도록 경험이 있고
영이 밝다는 몇 분들하고 또 논기도 해보고 또 여기도 해보고 그래서 소그룹도 하고 조금 큰 그룹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본인의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 뭐라 그럴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야 그렇지 않냐? 이렇게 아니라 본인의 얘기를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 노력은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속에 있는 얘기가 과연 내 에고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에고가 빠진 그 속의 빛이 비쳐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냐 이거를 아마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보다 보면 오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로 이렇게 그 합해지는 경험들이 있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우리 역사가 짧으니까 못 해봤는데 그 고민은 어느 모임에는 다 있습니다. 그에게 고민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해결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내 에고냐, 내 선이냐. 선도 에고고 악도 에고잖아요. 그리고 좋은 의지라든지 한푼 의도라든지 모든 것인데 그것이 빠진 정말로 빈 상태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일까?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좀 약간의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한남대학교에서 가르치셨다고 제가 이력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가 되게 나름대로 보수적인 전통의 장로교 배경을 한 학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재직하시는 과정에서 퀘이커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좀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일반 제도권 교회와의 소통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혹은 퀘이커는 그런 교회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입장이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퀘이커는 에큐메니칼하고요. 퀘이커 중에는 원래 초기에는 기독교의 전통 그 바탕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나는 아테이스트 퀘이커다. 그러니까 무신론 퀘이커라는 거예요. 나는 부디스트 퀘이커다. 불교적 퀘이커다. 또 누구는 다오이스트 퀘이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이커라고 하는 공동체지만 사실은 일치된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교회 그 학교는 남장로교 아까 밑에 보니까 있던데 남장로교에서 설립한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갔고 그 뭐 출석하는 교회 뭐 이름 써내라고 난 출석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안 썼어요. 몇 번 오길래 안 썼. 그래도 어떻게 더 이상 말하자 쟤는 상당히 고집 있는 애야. 그러니까 내버려뒀고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교목들이라든지 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쟤는 무슨 뭐 건방진 놈이라든지 또는 망난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허락한 것 아닌가? 그걸 허락 안 하면 어떡하겠어? 뭐 그래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별로 갈등은 없었고 제가 거기에 있는 목사들 누구보다도 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판도 하고 너 설교를 하는데 과연 네 속에서 나온 말을 하냐? 아니면 남의 그 따왔냐? 아까 보니까 뭐 내 말 따온 것 같은데 왜 내 말 따왔다고 말을 안 해? 제가 쓴 글에서 이렇게 따왔는데 분명히 전 내 말인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폴 틸리히니 무슨 뭐 니버니 야 니버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남이 그 따왔으면 따왔다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 이런 농담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불교 경전도 읽고요. 그다음에 도가 경전도 읽고 그다음에 힌두교의 그 바가바기타도 열심히 읽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성서 읽는 것과 그리고 그런 것들 읽으면 저의 경우는 성서 해석이 더 이해가 조금 더 빠르고 또 성서를 읽다 보면 다른 것들을 경전을 읽을 적에 이해가 좀 빠르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제발 성서만 가지고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다른 불교, 도교 또는 힌두교, 유교 이런 경전들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너무 그 좁게 그것만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에서는 비판하지 않았지만 뭐 속으로는 역시 저 자식은 타락한 놈이야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전 갈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불교 그 절에도 자주 가서 이제 스님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통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 예배도 제가 시간 날 땐 가끔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 사람들이 종교가 아무리 집단적으로 있어도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기 안에 빠져 있거나 이게 내면의 빛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그 좀 더 본질적 그 사유, 성찰, 어떤 그 종교에서 본질에 다다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케이커 교도에서는 예,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집단이 항상 본질적 사고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성서도 열심히 읽고 예, 막 100번, 200번씩 읽고 있는 뭐 그런 그 교인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가는 성향 자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랬었을 때 어쨌든 이 작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의적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보다 더 본질적 사고를 해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들, 케이커 교도들만의 노하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남의 노하우는 모르겠고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폭넓은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이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되게 나를 비운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에게 다른 것이 올 때 내가 비워지면은 그 스스로 이렇게 와서 채워지듯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전 뻔뻔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눠드린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거를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조지 폭스처럼 또 나는 왜 울먼처럼 나는 왜 함석헌처럼 아주 깊은 그다음에 그 영성에 못 들어갈까 그러면서도 내가 퀘이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자괴감 비슷한 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도 꽃 같은 빛이 있다 한다면 그 빛은 그럼 내 몫의 빛이지 폭스의 빛도 아니고 페닝턴의 빛도 아니고 또 울먼의 빛도 아니잖아요. 함석헌의 빛도 아니고 그건 내 빛이지. 그럼 내 빛에 맞는 그 분에 맞는 그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햇빛과 촛불과 등잔불 이것들이 각각 빛인데 이 빛들은 남의 빛을 샘낼까? 아마 샘 안 낼 것 같아. 그 나름대로 자기를 불태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한 가지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일을 내가 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그 교육이라고 그럴까? 그 메시지를 제가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군대를 제대하는 거래도 아주 마음이 컬컬하고 제대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걸 할 때 좀 마음을 달래보고 싶어가지고 이 붓글씨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 쓰니까 이응 글씨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 쓸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제 펜글씨가 너무 엉망해요. 참 잘못 써. 그런데 그럼 내 펜글씨처럼 써볼까? 그렇게 써보니까 제 눈에 괜찮게 보이고 괜찮네? 이제 그걸 써서 그때 이제
그 씨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글씨를 크게 썼어요. 그리고는 시내에 나가 족자를 해달라고 족자를 해가지고 휴가를 내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함 선생님하고는 한 25, 6년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가중이 선생님께 이거 드렸는데 선생님 생각하면서 이걸 썼습니다. 쭉 보시더니 씨알은 죽지 않는다. 역시 글씨는 제 글씨를 써야 돼. 역시 글씨는 제 글씨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은 야 이놈아 네 글씨 써. 왜 남의 글씨 썼냐라고 하는 건지 야 이건 네 글씨로구나 됐다 이럴런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그런데 글씨는 내 글씨를 써야 돼. 그래 제 글씨를 써야 돼. 이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저에게 강하게 와가지고 말을 해도 글을 써도 노래를 해도 글씨를 써도 내가 쓰는 거고 내 말을 하는 거지 남의 말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똑 따와서 한다? 이건 아니겠다. 믿음도 내 믿음이지 뭐 조지 폭스가 좋다, 루트가 좋다, 뭐 빅밀리가 좋다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분에 맞는 빛이 나에게 비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다 보면 내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빛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퀘이커라고 하는 이름과 신앙의 내용과 제가 처음에 했어요. 근데 왜 제목을 페이퍼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처음에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름이 만들어진 연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논의는 없으셨는지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이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에게도 그러고 단체에도 그렇을 건데 이 퀘이커라는 이름은 퀘이커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퀘이커라는 이름은 그 퀘이커들을 아주 좋게 봐서 쓴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가면 막 떨잖아요. 이렇게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퀘이커들은 이상하게 떨더래요. 그렇게 이제 떠는 놈들, 예를 들어서 이 퀘이커가 떠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소에 가서도 이 사람 재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면 이들은 사형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 미국 가가지고는 또 테러도 당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떠는 놈들이에요. 그 이제 떠는 놈들이라는 일종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얕잡아 산다든지 이런 별명인데 자꾸 자기들한테 퀘이커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을 또 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그때는 이게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제 퀘이커가. 그래서 그냥 퀘이커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 지금 아직 공식 이름이 퀘이커 그러면 다 알고 그렇게 쓰는 거지 뭐 그 무슨 특색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됐고 아마 그런 생각들 했을 겁니다. 뭐 조금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 세계에 있는 그 퀘이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좀 이름을 가진 것 어떨까? 그래서 대개 모든 나라에서 쓰는 것은 Religious Society Friends. 그러니까 종교 친우회. 우리말로는 종교 친우회라는 말을 씁니다. 서울도 종교 친우회 퀘이커 아니면 퀘이커 종교 친우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대개 보면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그 프렌즈는 뭐냐? 이건 바로 진리를 찾는 친구들. 이 그들의 공동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퀘이커라는 잡지도 있고 또 퀘이커라는 책들도 있고 뭐 어디든지 가는 그런 건데 이건 어쨌든 간에 별명이었던 것이 그것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비꼬는 이제 그런 별명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자기들의 공식 이름처럼 됐습니다. 공식 이름은 RSF가 그부터 RSF가 공식 이름이 온 거네요. 전 세계적으로요. ARSF Religious Society of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름
짚고 넘어가야죠. 중요한 질문에 답변 갖다 드리고. 너무 저도 오늘 그 교과서에서만 옛날 교회사 책에서만 잠깐 배우고 스쳐 지나갔던 케이커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오늘 되게 더 한 발짝 더 깊이 다가가는 배움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또 소회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이야기 들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이제 강연을 마무리합시다. 내 속에 비친 빛 또는 깨달음, 이거를 어떻게 밖으로 유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퀘이커들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거고, 아까도 얼핏 던졌지만 내 자신이 평화로우면 사회는 평화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회 전체가 평화로우면 그 속에 있는 나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뭔데다 나중에 알 수 없을 만큼 그것이고, 누가 됐든 간에 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다든지 빛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제 시골 말 궁굴려 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 아니나 이렇게 하다가 기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밀고 나갈 때 나를 강력하게 밀어주는 힘은 언제나 영속한다.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특히 우리 ABT 친구들을 여러 오셔가지고 저를 밀어줘서 매우 고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 텍스트 맨 뒤에 맨 뒤인가 앞인가 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를 넣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소통할 수 있겠고요. 가능하면 우리 그 퀘이크 모임에 이렇게 오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 대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다 일요일 날 10시 반에 하니까 궁금하시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주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